안녕하세요. 웰드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특수용접 및 기타 용접 11번째 시간으로 전자빔 용접과 레이저빔 용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전자빔 용접입니다. 전자빔 용접의 정의입니다. 고진공 속에서 고속의 전자빔을 모아 그 에너지를 접합부에 조사하여 그 충격열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고진공이라는 곳에다가 동그라미 치실게요. 자, 전자빔. 자, 어떤 이제 전자적 특성에 의해서 빔이라는 걸 발사를 하는데, 자, 이 빔이 진공이 뭐냐면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기는 질소와 산소로 주로 이루어져 있죠. 뭐 여기에 뭐 이산화탄소나 알곤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자, 주로는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자빔을 쏴서 용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에너지를 접합부에 조사하여 그 충격력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방법이고요. 자, 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좀 이해를 하시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부분에 보시면은, 자, 이게 뭐냐면 진공 챔버라고 하는 거예요. 진공 챔버. 진공 챔버가 뭐냐면 이 공간을 공기가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자, 물론 뭐 아예 없진 않겠지만 거의 이제 공기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즉, 여기는 뭐 질소나 산소가 있지만 이 속 안에는 질소나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 물론 전자빔이 뭐 발생하는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극할 전원, 뭐 음극, 뭐 양극 이런 걸로 뭐 전자빔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용접물이 설치가 돼서, 즉 이게 모재가 설치가 돼서 전자빔을 쏴서 용접이 된다 라는 메커니즘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시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진공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진공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전자빔이 어떻게 발생해서 이 전자빔이 어디를 달고 가지고 이렇게 용접이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진공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전자빔 용접에. 자, 그러면은 이 전자빔 용접은 어떤 장점이 있냐? 용접부의 열 영향부 및 용접 변형이 작다. 자, 전자빔 용접이 빔이니까 이렇게 한 곳에 뭔가 집중해서 모이는 열을 한 곳에 집중시키기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이 열을 받아가지고 모재가 변한다든지 변형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정밀한 용접이 가능하겠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 용접이 가능하니까 정밀한 용접도 가능할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얇은 판 및 두꺼운 판까지 용접할 수 있다. 아주 얇은 판부터 이제 두꺼운 판까지 용접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열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4번입니다. 활성 재료도 용이하게 용접이 된다. 이 활성 재료라는 건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뭐 질소나 산소와 반응을 잘 하는 재료를 활성 재료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런 재료도 진공이기 때문에 주변에 공기나 불순물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하게 용접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5번입니다. 불순가스에 의한 오염이 적고 순도 높은 용접이 가능하다. 자, 불순가스가 뭐 산소나 질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스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다는 진공이다 보니까 당연히 높은 순도의 용접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6번입니다. 용접하기 어려운 재질의 용접에 적합하다. 뭐 내화성 금속이라는 것은 불에 견디는 성질이 큰 금속을 말합니다. 열에 견디는 성질이 큰 금속, 그리고 열 전도성이 또 높은 금속, 또는 구리, 슈퍼 알로이, 뭐 탄탈, 뭐 타이타늄, 몰리브덴, 이런 금속들입니다. 이런 건 여러 가지 금속들이 있는데, 이런 금속들은 용접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런 금속의 용접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진공 상태이면서도 열의 집중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자빔 용접이. 자, 근데 이 전자빔 용접도 단점이 있겠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설비 비용이 일단 좀 비싸겠죠. 왜냐하면 진공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챔버가 있어야 되고, 챔버라는 것은 하나의 박스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챔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자빔을 만들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비 비용이 비쌀 거예요. 즉, 이거를 운용하는데,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진공 상자의 크기, 진공 챔버의 크기에 따라서 모재의 크기가 제한된다. 자, 진공인 챔버, 이제 상자 같은 박스 같은 곳이 있는데, 물론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겠지만 이 속 안에서만 용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우 큰 구조물을 만든다든지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한이 된다는 단점도 있을 것이고요. 자, 3번입니다. X선에 대한 특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자, 아마 용접을 할 때 X선이 약간은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은 크기의 제한이 있고, 그리고 좀 더 비용적으로 좀 많이 든다. 뭐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자빔 용접은 두 가지가 주로 출제가 되는데, 자, 전자빔 용접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문제에 예를 들어서 뭐 진공 상태에서 용접할 수 있는 뭐 용접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여러 가지 답지가 나오겠죠. 뭐 테르민 용접, 전자빔 용접, 뭐 레이저 용접, 뭐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 이렇게 나오면 전자빔 용접을 찍으시면 돼요. 바로 진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자빔 용접 찍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장점과 단점을 서로 비교하는 뭐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설비 비용이 비싸지 않다, 뭐 저렴하다, 뭐 이런 식으로 틀린 답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전자빔 용접 자체의 원리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물론 어렵겠지만 그것을 이제 용접 기능사 수준에서 문제로 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레이저빔 용접입니다. 최근에 이제 레이저를 용접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유도 방사에 의한 빛의 증폭이란 뜻으로 광선 출력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방법이다. 자, 이 광선이 바로 레이저입니다. 레이저고요. 주로 저도 이제 여러 현장에 가서 보다 보니까 알곤가스를 이용해서 레이저 용접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레이저 용접 같은 경우 레이저를 이용해서 용접을 하는 것이고 상당히 열 집중성이 좋기 때문에 정밀한 용접도 가능하고 모재에 발생하는 열도 적고 그리고 이제 작업자가 생각보다 용접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레이저 용접의 특징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용접의 이별이 작아요. 굉장히 작은 범위에 집중해서 용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접을 할 때 모재에 발생하는 이별이 좀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변형이나 열 영향부의 범위가 작을 수가 있죠. 자, 2번입니다. 비접촉식 용접 방식으로 미세하고 정밀한 용접이 할 수 있다. 비접촉식 용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복 아크 용접을 생각해 보시면 아크가 발생되기 위해서 모재에 터치가 필요하죠. CO2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티그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발생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접촉이 없어도 아크가 일어나긴 하지만 대부분 다 이제 접촉이 일어나서 아크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그런 접촉들이 좀 일어나야 용접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레이저빔 용접 같은 경우에는 접촉을 하지 않아도 용접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미세하고 정밀한 용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전자빔 용접에 비해서 설치 비용이 보다 저렴하다. 자, 전자빔 용접은 뭐라고 했어요? 진공 챔버도 설치해야 되고 전자빔 용접기 자체가 좀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설치비를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이종 금속 용접도 가능하다. 이종은 다른 금속, 서로 성질이 다른 금속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철과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레이저 용접 같은 경우에는 이종 용접,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금속의 용접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최근에 티그 용접으로 이제 주로 많이 용접했던 판금을 하는 사업장이나 이런 곳들도 레이저 용접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 용접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많이 치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쳐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특수 용접 및 기타 용접 11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